자, 오늘은 373페이지, 페이지 373페이지, 자, 급수 방식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험에는 19회 때는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언급돼서 두 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 방식은 보통 시험에 거의 자주 등장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급수 방식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 자, 수도 직결 방식 개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고가 수조. 수조가 바로 탱크입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 방식하고, 그럼 지금 현재 시험에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자, 왜 이 두 가지가 자주 언급이 되는가 하면, 자, 아파트가 고가 수조 방식을 많이 이용하면서 저층 부분 있죠. 1, 2, 3층 정도는 수도 본관 오는 그 직수로 바로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많이 되면서 간혹 가다가 요새 펌프 직송 방식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수조 방식이고요. 압력 탱크. 자, 이 압력 탱크 수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 펌프 직송 방식에서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을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는 관리 실무 쪽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는. 이 네 가지 딱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요새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 비교 형태의 지문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이거죠. 자, 이 공급 방법이 뭔가,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얘는 수도 본관이죠.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수도의 본관의 압력으로, 자, 공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가 탱크, 옥상 탱크를 이용하는 거죠. 옥상 탱크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옥상 탱크에서 하향 공급하는 방법, 얘만 하향 공급을 합니다.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향 급수 배관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압력 수조를 활용하는 거죠. 압력 수조를 활용한 거고, 압력 수조의 압력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압력 수조의 압력으로, 자, 이건 상향 공급입니다. 얘는 상향 급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가 탱크는 하향 급수고 얘는 상향 급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펌프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지요. 이 펌프로 직접 공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두실 거 이겁니다. 그래서 수도 직결식하고, 자,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먼저 급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급수가 되고 안 되고, 급수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자,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직접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얘는 정전하고는 관계가 없죠.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어떻게 공급하니까 상수도 본관에서 압력을 공급해주면 우리 지역의 정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펌프로 공급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수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러면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수도 본관을 수리 교체하고 있을 때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 이 고가 탱크 방식 있죠.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정전시든
단수시든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정 시간 동안은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이미 고가 탱크에 올라간 물은 정전이 되든 단수가 되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이겁니다. 펌프로 압력 수조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물을.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겠죠.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때는 되고요. 옛날에 그래서 질문 한번 냈었습니다. 비상발전기. 네, 그 말 한번 했다가 한번 냈었습니다. 비상발전기 정전이라는 것은 아예 비상발전기까지 가동 안 된다 가정했을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전시는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단수시는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가 가능한 거예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만큼. 이미 지하 저수조에 들어온 물은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자, 이 펌프 직송, 펌프로 계속 공급하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될 수 없는 방식이죠. 급수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수시, 이 단수시 똑같습니다. 얘하고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가능한 거예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큼 급수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 가능합니다. 얘는 같이 다닙니다. 얘들은 펌프가 압력 탱크 방식 원리가 이거거든요.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어떤 기본인가? 압력 탱크 방식 이 기본이거든요. 지하 저수조가 있으면 지하 저수조 물을 갖다가 자, 이 펌프로 있잖아요. 펌프로 압력 탱크에다 공급을 해야 돼요. 압력 수조에다가. 압력 수조에 공급을 해서 상향 공급하거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가? 컴프레서가 필요합니다. 공기 압축기가. 왜 그런가 하면 공기는 물 속에 녹아 들어가요.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컴프레서가. 자, 그래서 이 압력 수조로 이렇게 공급하고 펌프로 물을 공급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펌프로 물을 공급해 줘야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가 일정한데 물을 계속 잡아 넣어봐요. 압축되죠, 공기가. 그 압력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다 보니까 정전시는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때 급수 여부가 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별거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다룹니다. 자, 그래서 그 급수적인 측면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압적인 측면, 수압이 일정한 것은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일정합니다. 수압이 일정한 것은 고가 수조방 하향급수 배관법이 일정해요. 그래서 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최고와 최저차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압이 일정한 건 얘고, 수압이 일정한 것은 이거고, 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얘가. 수압 변동이 자, 가장 큰 것이 바로 얘입니다. 고가 압력 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번 냈습니다. 수압이 일정한 거 이거 가지고 둘이 비교해서. 그런데 수도 직결 방식은 이겁니다.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각 건물에서 각 주변 건물에서 많이 땡겨 써죠. 그럼 수도 본관의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는데 뺐으면 압력이 어떻게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집에 봐요, 급수. 집에 물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부엌에서 싹 물 틀죠. 다른 데 틀으면 어떻게 쑥 떨어지죠. 그거 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요거는 수도 본관 압력에 따라 수압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수압 변동이 발생이 돼요.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얘도 일정한 거 아닙니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압이 일정한 건 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다? 사용 수전입니다. 사용 위생기구 있죠? 위생기구. 이 수전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상층하고 하층이 일정한 방식은 없어요. 상층과 하층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압력을 다 조절해 줘야 돼. 다 설치해서. 아니면 펌프로 한 대씩 각 층마다 다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가마 밸브를 달면 이제 문제가 이제 각층마다 또 달 수는 없거든요. 다 달 수는 안 하고 하부 존에 좀 달거든요. 상부 존에 가마 밸브는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 적정한 압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해준다 압력을. 감해준다 압력을. 그 가마 밸브를 보통 쓰거든. 그런데 가마 밸브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워터해마가 조금씩 생깁니다. 워터해마, 습격작용. 그래서 최근에는 워터해마 방지용 이 가마 밸브도 생기긴 생기는데, 왜냐하면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 압력이 차이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워터해마 습격작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수압 변동이 가장 큰 것이 압력 밴거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자, 펌프 직송 방식은 상향급수 방식 중에서는 수압이 일정한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상 알아둘 것이 옵니다. 얘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자, 얘는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얘입니다. 크게 할 수 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 직결 방식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 가장 자주 언급하는 요거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수질 오염은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죠. 이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거하고 가장 큰 거하고 얘가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얘들은 순서로 보면 이거죠. 수질 오염이 가장 심한 것이 뭐다? 얘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 이 4번, 이 순서거든. 실제적으로 이런 순서가 되는데 신경 쓰지 말고요. 얘하고 1등하고 꼴등만 시험 냅니다. 얘들은. 중간은 시험 아예 안 냅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꼭 비교를 하시고 나머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자,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자, 이거죠. 펌프를 설치 안 합니다. 첫 번째로 펌프 설치를 안 해. 그리고 이 수조를 물탱크를 설치를 안 합니다. 수조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시설비적인 측면이 어떻게 쌉니다. 시설비가 싸고요.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설비가 싸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얘는 기계실 면적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펌프를 설치 않으니까 기계실 면적이 필요 없는 거죠. 기계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수도 직결 방식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그럼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요거는 소규모 건물에만 씁니다.
소규모 건물의 채택에 쓰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보시면 1, 2, 3층 정도까지는 직수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수조 방식. 이 고가수조 방식은, 자, 알아두실 것이 유일하게 하향급수 배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렇다 보니까 물탱크, 이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설치 높이 제한을 받아요.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을 받는데, 그 설치 높이 제한은 최상층, 자, 이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 최소 압력하고 최소 수압하고 플러스 간의 마찰 손실 수도, 이 두 가지에서 높이를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압을 설계할 때는 최상층을 기준을 잡아서 최저 수압을 기준 잡습니다. 최소. 그래서 이걸 기준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높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탱크의 높이 제한을 받는 것은 고가 탱크 방식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샤워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샤워기를 설치하면 0.07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마찰 손실 수도까지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략 한 10m 정도의 높이가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겁니다. 어느 건물의 최상층에 갔는데 이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요, 큰 거는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밸브 달려있으면, 세정 밸브 달려있으면 밖에 왠지 양동이가 있거나 이러면요, 한번 눌러봐요.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눌러보면 표시 나거든. 진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원에 수업할 때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 위층에 올라가면 조심하라고, 독서실에 올라가면 조심하라고 맨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중개사 학생들은 많이 실수할 것 같습니다. 관리사 학생들 내가 맨날 수업을 해주면서 이야기해 주거든. 근데 중개사 학생들은 가끔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자, 보시고 그래서 요걸 기준 잡는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높이 제한을 받는다. 자, 그리고 얘가 경상비가 높죠.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요. 6개월마다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측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압력 탱크 방식이죠.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이겁니다. 얘는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 곳에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입니다.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 곳, 바로 경기장이나 체육관입니다. 이런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알아두실 것이 이 수조 탱크 이 수조죠. 자, 얘는 탱크가 큰 거고요. 명심하세요. 이 고가 탱크는 탱크가 크게 설계되는 거고, 압력 탱크는 탱크를 크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는 얘가 더 커요. 탱크는 고가 탱크가. 그래서 이 탱크 수조 이 제작 비용이 비쌉니다. 제작비가 비싼 거는 얘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수압 변동이 크다 보니까 고장이 많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밸브류나 부속품 파손이 많아요. 부속품 이 고장이 많은 방식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펌프 직송 방식 있죠. 펌프 직송 방식은 알아둘 것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속 방식하고, 자, 정속부터 먼저 쓸게.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이 있습니다. 요것만 시험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속 방식을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 해요. 이건 대수 제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변속 방식이 회전수 제어 방식이 됩니다. 임펠러의 회전을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속 방식은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 가지고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를 여러 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는데 이때 설치는 명심하세요. 병렬이에요. 병렬로. 직렬 아닙니다. 병렬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로 배치해서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수량이 많아진 펌프의 가동 대수가 어떻게 많이 증가하는 거고, 줄면 가동 대수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변속 방식, 회전수 제어 방식은 펌프를 기본 이론상은 한 대인데 실제는 한 대 가지고 회전수를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를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회전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제어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대수, 가동 대수를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속 방식이 인버터 방식은 이겁니다. 인버터란 단어가 나오면 변속 방식입니다. 인버터는 부하량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전동기를 인버터 전동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인버터는 부하량에 따라 가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적. 그래서 개념상 요거 정도까지 밖에 아직 안 냈습니다. 시험에. 요거까지. 그래서 혹시 펌프 나오면 꼭 명심하세요. 얘는 무슨 병렬? 병렬 배치입니다. 근데 이거 이론상 한 대인데 실제 한 대를 설치한 건 아닙니다. 두 대 설치해 놨어요. 두 대. 아니, 한 대 고장나면 어떠라 하라고. 하나만 계속 가동되면 고장나죠? 그래서 이겁니다. 얘는 펌프의 단락이 잦잖아요. 고장이 잦아요. 이게 이 펌프 직송 방식의 단점이 이거거든요. 펌프의 단락이 고장이 잦습니다. 펌프의 단락이 잦다. 단락이라는 것은 고장이야, 고장. 펌프만 계속 공급해 주다 보니까 실 여가가 없습니다.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 나죠? 저도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 야간에 노트북 보고 너무 했더만 노트북을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내 동생 말을 이상한 걸 듣고 사갔더니 노트북이 안 좋아가지고, 노트북이, 눈이 너무 부신 거야. 그 블루라이트가 엄청 나오는가 봅니다, 양이. 그래서 시신경이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펌프의 단락이 잦게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를 설치합니다. 압력 탱크.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주의할 거는 펌프 직송 방식,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고가 탱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걸 그때 따라서 변형시켜서 내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변형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종합문제 지문 개념으로 등장이 됐거든.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십시오. 작년에 오로지 한 문제 나왔던 것은 저겁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만 나왔고요. 나머지는 급수에 대한 종합문제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 있죠.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서는 고층 건물의 이 급수 방식 쪽에서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급탕이든 급수든 간에 하나로 공급하면 저층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을 나눠서 공급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하 저수조가 있을 때 펌프 직송 방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죠. 여기 펌프 하나 설치해서 요쪽에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요.
펌프 설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 하나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압력을 갖다가 나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런 게 안 하고 하나로 여기서 여기까지 공급하면 여기 저층하고 여기하고의 압력차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쫀 지역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을 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급수 조닝. 고층 건물은 급수 조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급수 조닝은 급수 압력의 균등하야. 급수 압력의 이 균등화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뭐다? 급수 조닝을 합니다. 급수 조닝.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사니까 공동주택의 급수 조닝 압력은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 보통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로 조닝 압력을 구성하면 된다 이게 조닝 압력입니다. 조닝 압력, 급수 조닝 압력을 갖다가 요 압력 이하로 나누어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30m 내지 40m 좀 나눠줘라 이겁니다. 실제로 30m 전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있죠? 일반 건물 사무소의 경우는 사무소는 0.4에서 0.5 메가파스칼이거든. 5 메가파스칼 이하로 설계를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이게 조닝 압력이거든. 그럼 대략 40에서 50m 존으로 구성하자 이거야. 그래서 대략 지금 사무소 건물 우리나라에서 할 때 40m 존을 나눠서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63빌딩이라든지 이제 지어진 건물 중에 뭐 롯데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보면 무역센터 건물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급수 존을 나눠서 했습니다. 거의 40m 존으로 거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혹시나 알아두세요. 혹시 고가 수조가 아닌 중간 수조. 자, 이 명심해. 중간 수조가 설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뭘 하고 있다? 급수 조닝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중간에 수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고가 수조 이외에 중간 수조가 설치된다는 것은 급수 조닝을 하고 있다. 그것을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 자, 펌프에서는 작년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지문 한 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두 줄 썼다. 양정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전에 보면 근데 페이지 있죠? 384페이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나와요. 캐비테이션 있죠? 자, 이 지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양정에 대해서 페이지 383페이지 펌프의 실양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실양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처음으로 양정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양정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작년에 지문 한 줄 언급을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서는 용도적인 측면에서 있죠. 380페이지 보면 펌프의 종류 나오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막 내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왕복 펌프의 종류가 아닌가, 뭐 원심 펌프 종류가 아닌가 이런 거 형태는 안 내.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냈던 것이 5번의 라인 펌프였습니다. 라인 펌프. 라인 펌프가 자 온수 순환용 펌프입니다. 381페이지 5번에 보시면 라인 펌프 나오죠. 라인 펌프 또는 축류형 펌프라고 돼. 같은 축으로 흐름을 보내준다. 라인 펌프. 그러면 라인 펌프가 라인 펌프 개념이 뭐 축류형 펌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명칭 하나 더 붙이는데
보통 여러분입니다. 한번 펌프 날개 한 번씩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죠? 펌프의 날개하고 옛날 비행기의 프로펠러하고 모양이 원래 다릅니다. 다른데 유일하게 비행기 프로펠러하고 같은 게 이거예요. 라인 펌프예요. 이 라인 펌프의 임펠러가 프로펠러 모양이에요. 몰라, 저는 뜯어보니까 프로펠러더라고요. 다른 거하고 틀리더라고, 보내는 개념이. 그래서 이걸 프로펠러 펌프라고도 합니다. 프로펠러 펌프. 프로펠러 펌프라고도 합니다. 라인 펌프 축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축 라인으로 흐름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흐름으로. 그래서 온수 순환용 펌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거기 3번의 심정 펌프,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펌프 심정 펌프라게. 깊은 우물물 양수할 때. 그 볼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 개념이 있어요. 차이점은 이거 간단히 기억하세요. 모터가 뭔가 하면 전동기예요. 모터가 바로 전동기거든. 전동기. 그럼 모터가 지상에 위에 있으면 보이잖아. 그래서 볼 펌프하면 돼. 모터가 수중에 지하에 들어가면 수중 모터입니다. 그 실례로 이건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건축 공사할 때 많이 씁니다. 수중 모터 펌프 이거는. 어떤 경우 쓰는가 하면 자, 지하수 유출이 많은 건물을 지을 때 지하수가 건축물을 비틀리게 만듭니다. 수압이 하도 세면. 실제입니다. 실례로 수압이 세면요, 왜 건물 전체의 무게를 다 지었을 때 가정해서 수압 계산 됐거든. 건물 전체의 무게하고 수압하고 그래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층만 짓을 때 건물을 다 축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압이 세면 지하 구조체가 뒤틀려요. 균열 가버립니다.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거기 기술사 애먹었는데 제 후배 내가 지나가면서 조심하라 물 나오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단카 심는데 나단카 그거 많이 박았다고 안전하고 있길래 내가 저 펌프 가동 중단되면 이거 나단카 아무리 박아놔도 뒤틀린다 했는데 실제로 뒤틀렸거든요. 내 말이 씨가 내가 그 건물 뒤틀렸습니다. 보수한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물 퍼내면서. 그래서 그때 이 수중 모터 펌프를 씁니다. 이 보일 펌프나. 자, 그러면 이제 심정 펌프, 깊은 우물물을 풀 때 쓰는 게 무슨 펌프? 심정 펌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논클로그 펌프. 자, 얘 혹시나 알아두세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나오게 되면 혹시나 합니다. 역시나 지금까지 안 되는데. 이 고형물, 물질 찌꺼기 있죠. 이런 고체나 이런 고형물 잔재가 있을 때 풀리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오배수 펌프라고 돼요. 논클로그 펌프. 자, 그럼 일반적으로 저런 데 있죠. 기계 배수할 때 쓰는 펌프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건물의 기계 배수. 자, 이겁니다. 공공하수도가는 일정의 지하 깊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배수 집수정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럴 때 쓰는 펌프가 바로 논클로그 펌프입니다. 일반 물을 양수할 펌프로 하면요, 못 돌려요. 맥혀가지고 금방 고장나요, 펌프. 그래서 찌꺼기 잔재물이 있을 때 배수하는 게 무슨 펌프? 논클로그 펌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면 페이지 383페이지 펌프의 소요 동력하고 관련돼서 늦게 오신 분이 이거 나중에 안 지울 테니까 촬영하세요. 펌프의 소요 동력하고 관련돼서는 이것만 명심하면 돼. 축동력이든 축마력이든 똑같아요.
축마력은 한번 시험에 냈어요. 그러면 축동력, 자, 물의 단위 중량은 얼마 됩니까? 1000kg이 됩니다. 물 1세제곱미터가.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양수량을 곱한 거야. 양수량을 곱하는데 주의하실 것입니다. 자, 양수량에다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하면 전체 물의 무게죠. 맞죠? 물의 무게야. 그걸 갖다가 물을 높이 올리는 거죠. 전 양정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일의 양이야. 물을 고가 탱크까지 올리는데 일의 양을 갖다가 동력이 한 힘으로 나눠주거나 마력이 한 힘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동력은 1kW는요, 1마력 개념하고 달리죠. 1kW는 102kg을 1m/s 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고, 마력 개념은 뭐 됩니까? 75kg잖아. 75kg니까 이 곱하기 위에가 분이죠. 분입니다. 민이죠. 분이니까 60을 곱한 거야. 식은 그래서 나오네. 일의 양을 동력이 한 힘으로 곱해주는데 펌프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의 양을 효율을 곱해서 나눠준 거예요. 간단해요. 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는 일의 양을 갖다가 고가 탱크로 올릴 때 일의 양입니다. 물의 단위 중량에다 양수량 곱하면 전체 물의 무게잖아. 맞죠? 몇 메다 높이 올리는 얘기야. 지하 저수조에서 저까지 끌어올리잖아. 고가 탱크까지. 일의 양을 동력이나 마력이 한 힘으로 나눠준 거야. 이건 6120 되는 거고 이건 4500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100% 어떻게? 자동차 달리는데 최고속으로 계속 달려가면 터지잖아요. 맞죠?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효율 곱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게 포인트야. 양수량하고 양정. 맞죠? 이것만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양수량의 단위가 무엇이다? 메다, 삼성, 펌이 톤이야. 분당 몇 톤이야 이게. 그러면 아워로 시간으로 주면 분으로 환산해 주면 되는 거고, 리터로 주어지면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000리터요. 1000kg입니다. 물이 1톤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죠. 물 1기압파에서 4도씨 물 1세제곱센치가 뭐다? 1cc요? 1ml요? 1g이라고 했죠? 나중에 단위 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ppm 단위 쓰는 거 보니까, 바꾸는 거 보니까 100만 분율 단위를 살짝 바꾸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은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양정. 페이지 383페이지 보시면 양정. 자, 양정이란 것은, 자, 펌프의 양정에 대해서 보시면, 원래 양정은 압력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물을 뿜올린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전에 실양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은 요쪽에 있죠? 요거 급수 방식 좀 촬영 좀 하시죠. 아니면 저 인터넷 보고 쓰실랍니까? 네? 자, 그럼 지우고 하도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양정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실양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펌퍼가 있고, 자, 이겁니다. 수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것이 흡입관입니다. 흡입관이 있고, 자, 여기가 흡입구를 풋밸브인데 원래 영어로
풋인데 아마 이렇게 풋더밸브 이렇게 쓸 겁니다. 교수님들 50대 전후 교수님들이면 풋더밸브 이렇게 쓰실 겁니다. 나이가 어리시면 풋밸브 쓸 수 있고. 자, 여기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출관이 나갑니다. 토출관이 이렇게 나가요. 토출관이 나가게 되면 이때 요 흡입 쪽에 압력 측정하는 계기가 진공계나 연성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압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흡입 측에 압력 측정하는 게 있고 토출 측에 압력 측정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자, 여기에 밸브가 조절 밸브가 있는데 자, 유량 조절 밸브, 슬루스 밸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루스 밸브가 압력계 사이에 뭔가 하면 여기에 자, 저것이 있습니다.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 개념이 있습니다. 체크 밸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조가 있겠죠. 고가 수조 개념이 있습니다. 고가 수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양정 개념이 작년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위면에서 이 지하 저수조가 있죠. 여기에서 중심축까지 빨아 올리겠죠. 이것이 흡입양정이에요. 이 개념이 흡입양정이고 내뱉는 것이 토출양정 개념이 됩니다. 얘가 토출양정.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실제 양정입니다. 실양정.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 실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지문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이렇게 낸 겁니다. 지하 저수조에서 고가 수조, 지하 저수조에서 고가 수조까지 실양정이 제로다 이렇게 낸 거예요. 지금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이상하죠? 지하 저수조하고 고가 수조하고 같이 있어요. 건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로로 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급이 처음으로 양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가 나온 거예요. 양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실양정이고, 그럼 실양정은 뭐까지만 플러스하면 된다?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량. 이 두 가지만 플러스하면 실양정이에요. 그런데 실제 물을 뽑은 높이는 이거지만 이거만큼 압력을 가하면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전양정은 몇 가지 고려한다? 세 가지. 마찰 손실수도까지 고려했네. 그래서 흡입양정에다가 플러스 토출양정에다가 마찰 손실수도까지 고려해 줘야 되네. 토출양정에다가 플러스 마찰 손실수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찰 손실수도가 시험에 몇 번 낸 거예요? 이게 3번 낸 거야. 그래서 마찰 손실수도는 계산 문제 준비해 두시라 했습니다. 양정을 계산 문제 안 내면 마찰 손실수도를 계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이 흡입구가 사실상 이거 역할을 합니다. 체크밸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체크밸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체크밸브를 별도 설치하지만 나중에 이제 체크밸브가 작습니다. 나중에 보면 큰 밸브가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고 작은 것이 체크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토출적에 뭐 밸브가 하나 있다. 그러면 슬루스 밸브가 체크밸브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야.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동시에 다 겸해버립니다. 그런 밸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체크밸브 역할을 한다. 그럼 체크밸브 역할이라는 것은 이거죠. 흡입관에 항상 물이 어떻게 차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물이 빠져버리면요, 펌프가 못 뽑아 올려요. 여러분들 에어가 차 있으면 못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배 안에. 그 역할을 체크밸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지하 저수조에 수도 공간 노후화로 인해서 어떻게 찌꺼기가 자꾸 들어와요. 그걸 그대로 세대나 고가수주로 올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찌꺼기 유입 방지를 해야 됩니다. 찌꺼기 유입 방지.
그래서 이걸 얘가 해줘야, 여각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같이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394페이지 보면 펌프 장치 주의사항이 있죠. 뭐 이건 아직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두시 384페이지. 그래서 흡입구 수면에서 간격이 최소 몇 배 이상? 2배 이상 잠겨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밑에 많이 잠겨 있는데 간혹가다 이거야. 펌프의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이니감보다. 자, 상수도 본관에서 들어오는 양보다 펌프의 성능이 너무 좋아버리면 어떻게 확 뽑아 올려버리면 고갈될 거 아닙니까? 수위가 저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수 간격보다 2배 이상이 안 잠기면 에어가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에어가 딸려 들어가니까 나중에 흡상 불능이 됩니다. 공회전만 하는 겁니다, 펌프가. 그래서 나중에 고장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에 있잖아요. 옛날 설계 당시는 됐는데, 건물이 이상하게 자꾸 그 건물에 음식점이 하나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는 그 음식점이 어디 1층에만 있죠? 근데 1층도 점령하고 2층도 점령하고 3층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모든 게 부족해져요. 고가 수조부터 해서 양수 펌프 용량, 지하수 용량이 다 부족해지니까 이런 거 안 바꾸고 펌프 용량만 증가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새로 다 설계해야 됩니다. 급수 이니감부터 해서 새로 다 설계해야 돼.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빌딩 그 소장님 됐을 때는 혹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새로 다 설계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고가 수조는 설계 안 해도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니까 늘리고요. 지하 저수조 용량 늘리고 펌프 용량 늘려줘야 돼. 그래 폴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혹시 요거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펌프는 흡입량정은 낮춰줄수록 좋습니다. 이건 제로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길게 설계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에 펌프의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증가됩니다. 효율이 증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면 저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스트롱 빨아봐요. 굵을수록 효율이 좋죠. 잘 빨리죠. 작으면 열받아요. 자, 그리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작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자, 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보다는 저쪽으로 갈 겁니다. 습격작용 워트야마가 아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자, 이거는 펌프 쪽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는 현상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거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보시면 물을 사용하면 툭툭툭 소리가 나죠. 그거는 습격작용 워트야마거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워트야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현상 한번 읽어두세요. 서징 현상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85페이지 펌프의 흡입 높이 나오죠. 4번에 자, 펌프 이론상 흡입량정은 대기압의 상당수 10.33m입니다.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는 달라지죠. 근데 해발이나 수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 수온 나오죠.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흡입량정은 어떻게? 떨어지죠? 맞죠? 수온이 높으면 흡입량정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영향을 주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요. 대기압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대기압은 낮아지죠. 해발 고도가 높으면 대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흡입량정은 어떻게? 낮아지는 거야. 흡입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흡입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에서 자, 이쪽은 작년에는 우리 시험에 응급을 전혀 안 다뤘습니다. 대신 관리 실무 쪽에 내었어요. 관리 실무 쪽에 자 387 슬리버를 시험을 했어요. 슬리버를. 이걸 슬리버를 작년 2차 시험에 냈습니다. 19회 때. 그러면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에서 받을 거는 자 이겁니다. 배관의 구배적인 측면 봅니다. 구배는 기울기 경사 두는 것을 뭐다? 구배라 해요. 1번이 구배 두는 목적을 나타낸 것이고, 자 배관 속에 공기가 정체하면 물의 흐름을 제어하죠. 그래서 그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배관을 점검 수리할 때 배관 속의 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구배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배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물은 보통 높은 곳에서 무슨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향 구배가 기본 구배라고 보면 돼. 앞을 내려주는 구배가 선하향 구배가 기본 구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배는 선상향 구배만 정확히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급수 급탕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선상향 구배. 여러분들이 선상향 구배를 무슨 구배라 한다? 앞을 올려주는 구배. 앞올린 구배면 앞부분을 올려주는 구배를 선상향 구배라 해요. 그래서 급수에서 자, 이 저거죠. 고가 탱크 방식에서 자, 각청 수평 주간이죠. 각청 수평 주간은 선상향 구배로 가야 돼요. 얘는 이걸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2번에서 자, 그 각청의 행주가 나오죠. 행이 수평입니다. 행주간의 선상향 구배로 가죠. 각청 수평 주간. 그리고 자, 급탕에서 상향 공급식에서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간이죠. 급탕 수평 주간. 여기 선상향 구배 갑니다. 앞올린 구배. 이 구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구배는 무슨 구배? 선하향 구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거는 선상향입니다. 그 점을 조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86페이지 공기 빼기 밸브 이미 시험에 냈어요. 공기 빼기 굴곡 배관에 자,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수 밸브는 자, 여러분들 저거죠. 세면기 밑에도 지수 밸브 있죠. 고장나면 잠그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월계수 양복점에 이동근 씨가 안 잠그고 고치다가 한 방 맞았잖아. 그래서 쉽게 거칠지자 물수자니까 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밸브들이 무슨 밸브다? 지수 밸브다.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면 빨리 지수 밸브를 닫아야 돼요. 분기점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국부적인 단수를 시킬 수 있는 밸브가 무슨 밸브다? 지수 밸브다. 이걸 빨리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겁니다. 보통 가장님이 있는데 가장님이 닫는데 가장님도 어디 갔고 해외여행 갔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어서 소장님이 닫아야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서 한번 체크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있죠. 여기 저 남성분들 중에 여기 선수분들 몇 분이 있으시니까 배우십시오.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미리 공기도 빼는 거 배우시고
좀 미리미리 조금씩 몇 가지 배워가 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습격작용 워터에만 있죠. 올해는 얘를 좀 봐주세요. 얘가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작년에 이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그 의의가 지문에 살짝 등장이 됐고, 이제 습격작용 워터에만. 자, 이 습격작용 워터에만은 유속의 흐름을 뭐다? 급증지시켜서 거의 생깁니다. 자, 보통 이거죠. 수전을 열게 되면요, 이거 열면 물이 막 나오다가 탁 닿잖아요. 요새 밸브들이 거의 다 이거죠. 완타치 형태나 전자식 밸브나 이런 게, 솔로이드 밸브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센서에서 또 나오다 탁 끊치고 이런 게 많이 탁 나오다 그 물이 속도로 확 오다 어떻게 탁 닫으니까 와서 물이 와서 탁 부딪히는 거야. 워터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한다 이게 와서 탁 치더라 이거. 그래서 워터에만입니다. 그럼 워터에만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원인 나오죠. 플러시 밸브나 수전율을 급격히 열고 빨리 열고 닫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밸브는 안 생기거든. 천천히 닫는 거. 수동식 밸브 쓰면 힘이 들어서 그렇지. 맞죠? 괜찮았는데. 그리고 간격이 뭐다? 적을수록 일어나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빠를수록 그럼 반대로 하면 돼. 그리고 수압이 어떻게? 클수록 잘 생겨. 수압이 클수록 유속은 빠를수록 간격은 적을수록 그럼 반대로 하면 다 방지 대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굴곡계수가 많을수록 생기니까 될 수 있는 직선 배관 설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압 밸브나 이런 사용하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방지 대책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 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있죠. 수전 이렇게 탁탁 이래 하지 말고 서서히 열렸다가 어떻게? 닫을 때도 좀 서서히 닫으세요. 탁 이렇게 닫지 말고 우리 성격 옆에 어떻게 닫습니까? 탁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히 내리세요. 그리고 간격 그래 이제 그 4번 발 기구류 가까이 여기서 기구류는 뭐가 됩니까? 위생기구나 맞죠? 이 수전들 있잖아. 위생기구나 뭐다? 고가수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고가수조 기구류는. 여기서 기구라는 것은 이 수도꼭지 같은 위생기구 수준만이 아니야. 세면기 이런 것만이야. 바로 고가수조도 될 수 있습니다. 고가수조. 그래서 이 가까이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공기실 에어챔버를 설치하는 거야. 에어챔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습격 방지기를 설치하는 거야. 습격 방지기. 자, 보통 이겁니다. 공기실 에어챔버는 쉽게 공간 두는 거예요. 옛날에 공기실을 그냥 편의로 둘 때는 배관으로 길게 빼가지고 그냥 찌그러뜨리 놨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 공기실 습격 방지, 그래서 이겁니다. 연속적인 습격 작용은 공기실 가지고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습격 방지기를 설치해 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는 안 됩니다. 공기실 가지고는. 그럼 공기실이라는 것은 이거죠. 저하고 같습니다. 내가 앞차하고 충분히 거리 간격 유지하고 간다고 해서 연쇄 충돌이 생기면 그때는 안 되죠. 막 와서 막 박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슬리버는 2차 시험에 내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아마 21회 정도에 아마 등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벽이나 바닥을 간통하는 부분에 미리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매입하는 철간이마다 슬리버입니다. 그리고 급수설비 오염 원인 있죠. 이거는 정확히 요 지문 딱 써가 냈습니다. 이건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크로스 커넥션 있죠. 요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크로스 커넥션은 수질 오염 현상이라 보면 돼. 기구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역류해서 수돗물 위의 물과 혼합돼서 급수를 오염시키는 현상도 뭐다? 크로스 커넥션이고, 그리고 교차 급수관 이외의 교차 배관도
크로스 커넥션이에요. 교차 배관 또 교차 연결이라고도 하죠. 급수관하고 급수관 이외의 목적의 배관을 연결하는 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자, 넘기십시오. 그리고 388페이지 요거 조금 알아두세요. 음료수 저수 탱크의 오염 방지 대책 요거 간략히 좀 봐두세요. 그래서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말아라 이게. 수조에는 급수관 이외의 다른 목적 배관을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에 붙인 오버플로관에 뭐다 벌레 등의 침입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뭐다 방충망 설치해 줘야 돼요. 방충망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탱크는 완전히 밀폐하고 다른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수조를 적정량으로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는 청소등이 2조 이상으로 나눠서 설치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탱크 육면을 보수 점검할 스페이스 공간 확보 다 해야 돼. 스페이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공간 확보하라 이겁니다. 상부만 100cm 이상 하고요. 나머지는 얼마? 60cm 이상 하면 돼요. 60cm가 최소 작업 공간입니다. 최소 작업 공간. 최소 작업 공간.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60으로 잡고 있거든요.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 설치한다. 그럼 7번은 저겁니다. 유입구와 유출구를 멀리 배치하라 이게 멀리. 이거 멀리 배치하라 이게 멀리 배치하라는 건데.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입구와 유출구를 멀리 배치하면 물이 돕니다. 수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고가 수조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고가 수조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양수관이 올라옵니다. 양수관 물이 급수되면 여기가 유입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고가 수조의 이미 하부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급수관이 내려가거든. 그러면 여기가 유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배치해야지 물이 돕니다. 가까이 배치하면 물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세워놨다. 그럼 물이 정체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수압시험 나오죠. 수압시험은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배관공사가 완료가 되면 뭐부터 한다? 수압시험을 먼저 해야 돼요. 수압시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피복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하고 나서 방귀 끼야지 뭐 주죠? 그래서 이 순서에 의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 봐두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제 습격작용에서 페이지 386페이지 워테마 습격작용을 방지해서 급수나 급탕이나 똑같아요. 워테마 방지에서 습격작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급수 급탕에서 똑같아요. 급수 급탕에서 이 물의 유속을 갖다가 유속을 2m 세크 초당 이하로 설계해야 돼요. 유속. 자, 급수 급탕 동일합니다. 급수에서나 급탕에서나 얼마로 한다? 2m. 속도 빠르면 안 돼. 유속이 빠를수록 뭐는 생긴다? 워테마 습격작용이 생깁니다. 빠를수록.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박을 확률이 높아지죠. 느리면 박으면 딴짓했어. 먼 산 보거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 속도 천천히 빼는데 박으면요, 딴 거 있죠? 요새 포켓몬 잡는다고 앞에 잡았거나. 그 측면 한번 봐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396페이지 급탕설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